안녕하십니까. 대치동 학습 전문가 이시훈입니다. 자, 도곡 중 교과 평가 계획에 대해서 학교알림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평가 계획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교과 평가 계획은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시험 범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시험 범위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관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잘 다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하는 평가 계획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계획은요, 학교에서 투명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 학종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이걸 준비하는 방법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학교가 그걸 명확하게 공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실제 학교마다 공개하는 정보의 편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실제 그걸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들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시나 아니면은 고입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요. 다시 편집점입니다. 다시 할게요. 수시나 아니면 고입, 대입,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들은요,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평가 계획을 오픈해 놓고요. 실제 평가 계획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학교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시 능력이나 안 그러면 고입 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적으로 평가 계획도 굉장히 엉성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요,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교 분석을 할 때 반드시 교과 평가 계획을 하나씩 읽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교과 평가 계획을 읽으면서 이 학교는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학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학교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풍성하게 이런 관찰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공개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좋은 방향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곡중에 대한 얘기를, 도곡중의 교과평가 계획에 대한 얘기를, 자, 그러면 도곡중의 교과평가 계획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보죠. 사실 도곡중 얘기를 하기 전에 아쉬운 게, 도곡중이 지금 평가 계획 공개된 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사실. 예,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가 않아서 사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평가가 구체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거의 자연스러운 증거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고 진학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자사고는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주요 과목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관찰해서 그 평가 기록을 학생부에 써주냐에 의해서 실적이 나뉘는데, 자사고 진학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뭘 반증하냐?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관찰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 계획을 오픈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 구체적인 학교들은 평가 계획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A4지로 했을 때 20장 가까이도 나오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4페이지로 끝나 있습니다. 자, 국어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어때요? 국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보시면 1학기 평가 계획 국어입니다. 이게 2학기 평가 계획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거. 그래도 요거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뭘 보셔야 되냐? 독서 감상문. 여기도 있네요. 1, 2학기에 다 독서 감상문이 있습니다. 자, 책은요, 앞으로 독서 활동이라고 따로 빼서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수행평가에 녹여있는 독서 감상문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수행평가에 녹여있는 독서 감상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독서 감상문, 독서 활동이 들어가 있는 수행평가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책 선정을 잘 해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국어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이 독서 감상문이 현실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책을 선정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갖다가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 진로나 내 학업적인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책으로 선정을 해서 구체적인 탐구 활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독서는요, 단순하게 책을 읽고 줄거리 요약이 아니에요. 독서 감상문을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독서는 그 책을 읽고요, 그 책 관련된 지식들을 탐구해야 됩니다. 탐구하는 것 자체를 대충 한두 시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실 탐구라는 건 전공자랑 같이 전공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공부해보는 기회를 갖는 건데, 이게 전공자 과외가 붙으면 좋아요. 아니면은 전공자를 붙여준 학원이 있으면 좋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느껴지시면 실질적으로는 단순하게 인터넷 한두 시간 서치해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상으로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다 서머리를 하고 본인의 지식으로 정리하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들과 다른 독서를 하고 싶으시면요,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탐구하는 시간을 적어도 6회에서 8회 정도 갖는 게 좋습니다. 한 2시간씩 6회에서 8회 정도 가지면 웬만한 관련된 자료들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독서 감상문은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감상문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고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팀 프로젝트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국어의 독후감을 위해서만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거 하나를 1년에 한두 건을 해놓게 되면 웬만한 수행평가나 동아리 활동에서 나의 장점으로 써먹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어의 독서 감상문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영역에서 지금 이거는 그리고 1학년입니다. 1학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 영역에서 눈에 띄는 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눈에 띈다라는 표현은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고 그 강점이 딱 여기서 말하는 이 단원이랑 매칭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강점을 잘 오픈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주제의 자율성이 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는 활동들 안에서 주요 과목들이 진행하는 수행평가 안에서 평가계획 안에서 뭔가 나의 강점을 오픈할 수 있는 자율성 있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활동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좋고요. 그게 학생부를 만들기 용이한 활동이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 영역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지금 1학년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오픈된 소스에서. 그리고 안타깝지만 도곡은 자세하게 평가 계획을 오픈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실질적으로 관찰 평가를 잘 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우수해도 도곡 중에서는요,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도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자신의 탐구 활동의 경험을 쓰는 프로젝트들이 눈에 보이기는 한데, 아쉬운 건 도덕이 주요 과목이 아니어서, 예, 사실은 주요 과목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도덕에서도 이런 프로젝트성 활동들에 대해서 자신의 탐구 활동들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원명 위주로밖에 안 써있죠. 여기 조금 눈에 띄는 건 수학 신문 만들기인데, 이런 수학 신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제의 자율성이 좀 더 있습니다. 수학이랑 과학을 결합할 수도 있을 거고, 수학이랑 미술을 결합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수학이랑 진로, 아니면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들과 결합을 해서 수학 신문의 주제로 활용하면 좀 더 좋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보고서 만드는 활동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강점을 녹여낼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 있다라고 하면 녹여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자, 과학이 생각보다 진로적인 부분의 과학 분야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생각보다 교과 과정에 녹여내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과학은 대부분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의 자율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제 실험이나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사실 커리가 짜여져 있죠.
그 다음에 기술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이 아니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 같은 경우 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주제 자율성인 나의 강점을 나타낼 만한 부분들이 있나라고 봤을 때는 지금 도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뭘 만들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 1학년한테는요, 직업과 진로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업과 진로가 사실 나의 강점이나 안 그러면 나의 진로적인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과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활동에서 나의 강점을 드러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해요. 사실 결과적으로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탐구활동과 마인드맵 제작과 포트폴리오로 한다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고서로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충분한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강점, 나의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탐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건 사실 전공자랑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랑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걸 도와주는 사교육이나 도와주는 과외를 잘 안 시키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원에 없잖아요. 학원에 없습니다, 사실. 대치동 정도 되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학생부 관리 입시센터 같은 곳들이 있지만 보통 고등학생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하고 싶으시면 사실 주변에 논문 좀 써본 대학원생급 정도로 해서 과외비를 지불을 하시고 한 6회에서 12회 사이 정도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만 주면요. 일반적으로 그런 공부를 안 해본 친구보다는 그 관련된 분야는 우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뭐 겨울방학이 됐든 여름방학이 됐든 시간을 내서 그런 과정들의 학습을 같이 공부해보는 탐구 활동을 해보는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방법들 제가 자세하게 사실 자료집에 넣어놨고요. 이런 포인트들은 꼭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또 듣고 그런 게 좋긴 한데 나는 안 할 거야 또는 나는 그냥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넘어가 버리시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빼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먼저 챙겨가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익숙한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익숙한 교육 활동에 대한 선택은 상대적으로 특별함을 만들 수 없고요. 특별함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함을 만들고 싶으면 남들과 다른 교육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심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2학년, 3학년 것도 한번 볼게요. 2학년 겁니다. 자, 2, 3학년은 오히려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서 사실 수행평가가 됐든지 아니면 직업과 진로에 관련된 교과목이 됐든지 뭔가 나의 우수성을 나타내기가 좀 더 유리하지만 2, 3학년이 오히려 더 수행평가에서 활동하는 영역이나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근데 더더욱 도곡은 더 적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 구조죠? 지금 여기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율들도 다 보이는데요. 국어 교과목의 중2를 볼게요. 일단 분명히 수행평가를 30% 반영합니다. 근데 여전히 독후 활동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국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에서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1, 2, 3학년에 전부 다 독서가 들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 2, 3학년 때 늘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는데 그 책을 대충 선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선정하라고요? 탐구가 가능한 책들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디벨롭되는 구조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후활동 외에는 국어는 크게 다른 게 2학년에도 없고요. 뭐 역사는 뭔가 나의 장점을 나타내기에는 애매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2학년 때부터는 애매해요. 1학년 때는 그나마 통계 보고서도 있었고 수학신문 만들기도 있었는데 2학년 때는 현실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뭐 기타 과목들도 비슷하게 흘러가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라는 건 뭐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요. 포트폴리오 그냥 뭐 제출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는요. 그냥 제때 노트 내고요. 제때 과제 내고요. 그래서 시키는 거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은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생부의 관찰평가가 자세하고 의미 있게 써지기가 어려운 거고요. 3학년도 국어 독후 활동 외에는 특별하게 없죠. 2학년이랑 비슷하게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도곡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곡 중학교 관계자분이 이걸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꼭 학교가 조금 더 투명하게 평가 계획을 오픈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재 도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향상이 돼야 얘네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의 중학교들 자체가 수행평가를 갖다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유리하게 움직여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아직도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곡도 아직까지는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도곡중학교에 진학을 하시려는 분들은 특히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 수시 기준으로요. 미리 수시 준비는 조금 더 하시고 수시 준비를 하라는 거는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탐구 활동을 적어도 1년에 한 건 이상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탐구 활동의 의미는 전공자와 공부를 해보는 경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도곡중학교 교과평가계획을 읽어드렸고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어떤 분이든지 간에 다시 편집점이에요.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영상 설명 안에 항상 영상 아래쪽에 보면 영상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 설명 안에 개별 컨설팅 신청이나 아니면 자료집 신청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자료집을 신청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개별 컨설팅을 신청해서 저랑 상담을 해 보시던지 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맞춤형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